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집 교재 164페이지에 등록 취소에 관한 문제 10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즉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 암기 주제들이죠. 우리 38조 1항에 보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것이 8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의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정설정이죠. 보정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네요.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요거는 등록증의 양도 대여와 같이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법조문이 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인이죠. 이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처분 받았는데, 그럼 그 정지기간 동안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죠. 근데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은 그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정지처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 되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케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겠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등록 취소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7가지죠. 그 중에 한 가지 위반으로 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금지행위 위반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모든 상대적 등록 사유가 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되니까 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처분 받은 후 그 금지행위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데, 우리 금지행위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죠. 그래서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형사 고발 조치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격 사유가 되어버리죠. 뒤늦게. 그러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미 업무 정지처분 받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 사유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이거는 강의할 때, 기본서 강의할 때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이렇게 강의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1년 이내 시리즈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규정이 3가지가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요것처럼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의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라는데, 이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규정은 있죠.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자격정지가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할 수 없다라는 시효규정 내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정지처분에만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이 시효규정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원인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취소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5번의 등록증 대여는 절대적 등록 취소죠.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은 결격기간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2번으로 갑니다. 개설 등록 취소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표현이 들어가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그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그 표현이 없으면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됩니다. 2번에 등록관청이 위 1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3번에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알겠어요? 반납. 그런데 이 등록증 반납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사망 또는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마찬가지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사망에 의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등록증 반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4번에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르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죠.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이 그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는데 틀렸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벌 규정의 적용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임원이 결격 사유가 되고 그 임원이 결격 사유됐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다 이렇게 처리한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문제로 갑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것인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죠. 그게 바로 2번의 법인이 해산한 경우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래서 사망 또는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밑에 해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들을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를 판단해가지고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해설해서 소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22조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청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바로 이게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겠죠. 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돼서 굳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가, 나, 다 청문회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가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나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다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의 유형 중에서 취소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다 취소권자가 청문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그 청문 사유, 그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위에서 지금 해설에서 읽어봤다시피 굳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14번으로 갑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이 자격이 취소되면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 해당되었기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출제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38조 1항에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3호에 보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이 8가지를 다 외우시는 수험생들이 이걸 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는 말이 시험 지문에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격이 취소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결격사유 12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동일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디귿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케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리얼의 정려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쟁이를 위반한 경우죠. 미음,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쌍방을 대리한 쌍방들이도 금쟁이죠. 금쟁이는 상대적 등록 취소다. 그래서 답은 절대적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기업과 디귿을 제외한 니은, 리얼, 미음이 되겠습니다. 답 3번이 되겠네요. 15번으로 갑니다.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중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든 상대적 등록 취소든 다 등록 취소 사유죠. 행정, 형별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해도 되고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되죠.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또는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된 경우 이중 소속이죠. 절대적 등록 취소해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죠. 디귿,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입니다. 리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대상만 될 뿐 형벌의 대상은 아니죠. 은행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금쟁이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다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10조의 결격사유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결격사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 10조에 보면은 10조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결격사유가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결격사유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면은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결격사유는 이리 물었다라는 것은 결격사유는 맞아도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결격사유가 있고 등록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의할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강의할 때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다 더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 절대적 등록 사유 3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 제10조 제1항 알겠어요? 1항이 바로 여기거든요. 10조 1항에
2호 알겠어요? 그리고 2호 내지 5호 알겠어요? 6호네요. 6호 및 11호, 1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2호 내지 6호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1호가 빠졌죠. 알겠어요? 그리고 7호가 빠졌습니다. 8호도 빠졌고 9호도 빠졌고 10호도 빠졌다. 1, 7, 8, 9, 10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1, 7, 8, 9, 10호도 결격사유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서 빠졌으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가 아닌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등록 취소사유가 되는 결격사유를 찾으라 했으니까 1, 7, 8, 9, 10번의 결격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1번이 미성년자고, 알겠어요? 7번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고, 8번은 등록이 취소된 자고, 9번은 업무정지처분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 10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거든요. 이런 결격사유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호 미성년자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미성년자라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리가 없죠. 회춘이 안 되니까. 지금 1, 7, 8, 9, 10번이 아닌 걸 찾아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5번은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요 6호에 들어가거든요. 6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거든요. 그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결격 사유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등록이 취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놨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가면은 우리가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38조 1항과 2항에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성격이 다르다 하는 건 기속 절대적 취소냐 상대적 취소냐 그 구분하라는 겁니다. 결국 답이 1번인데 알겠습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1번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그 1번은 기속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2번부터 5번까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재량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즉 재량 처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 등사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중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니어는 1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2회 과태료 처분받았으니까 합치면 3회죠.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디거 2회의 업무정지 처분과 1회 과태료 처분을 합쳐도 3회 이상 맞죠? 그런데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했는데 이미 2회의 업무정지 처분인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디귿의 케이스는 기억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결국 디귿은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도 절대적 등록 취소, 디귿도 절대적 등록 취소. 알겠어요? 리얼을 보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을 한 경우에 났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답은 니언과 리얼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를 다 해설해서 가, 나, 다로 모아놨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리 묻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시리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2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 나머지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알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근데 4번 지문에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안 하고 1회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정지 기준표에 보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처음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시도지사는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강경할 수도 있는데 시도지사는이 틀려버렸죠.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2번에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시간을 나서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 이제 소위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시효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의 입법 이유를 보면은 시효 제도로서 도입을 한 것이 분명한데 알겠어요? 이 2번의 규정을 갖다가 시효 규정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제척 기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교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효 규정이냐 제척 기간이냐 그걸 묻는 문제는 이때가 출제된 바는 없지만은 이 시효 규정이든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든 업무 정지에만 등장하고 다른 행정 처분에는 없다라는 사실, 그 점을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의견 제출의 기회만 부여하면 되는 경우죠. 4번의 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6월짜리냐 3월짜리냐 1개월짜리냐의 문제는. 5번의 업무 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2번이 5가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시효 규정 내지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21번에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도 비교식으로 종종 시험 문제를 구성하죠.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1.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관 시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의 권한사항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죠. 3번에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죠. 4번의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할 때 법에 정한 기간이 3년이죠.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는 시효 규정 내지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자격정지 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5번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자격정지 사유 7가지죠. 거기에는 행정형벌이 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행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 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되죠. 그러나 업무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해놨죠. 알겠어요? 업무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변과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증이 위반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서 업무 정지 사유도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업무 정지 사유에도 형벌이 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증 위반으로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업무 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또 형사 고발 조치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알겠어요?
22번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고 자격정지 사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건데 위반 내용이 동일한데 위반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냐 소속공인중개사에 따라서 그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반 내용이 동일한 것을 뭐다?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가는 말은 위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라는 이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죠. 1번은. 그런데 5번을 보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업무정지였지만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173페이지로 가서 23번 문제. 개업권에 대한 업무정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고 그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행합니다. 이번에 업무정지점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사유는 앞부분에서 다 점검을 해드렸죠. 폐업 신고를 한 경우라든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경우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죠. 3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폐업 신고 중개업을 영위하면은 형벌의 대상이 되죠. 폐업 신고에 의해서 등록 여력이 소멸하니까 무등록 상태가 되고 그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됩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고용인을 결격사유로 해당되는 사람을 두게 되면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한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용인이 아니라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는 거죠. 5번에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기간이 2분의 1법 면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학습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74페이지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그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해서 공개를 하거나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장관이 지정취소권자고 지정취소처분은 재량처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오답항이 되겠네요. 2번에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또 지정취소 사유를 맞는데 이 경우는 청문 대상이 아닌 사유죠. 3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면 틀림이 없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리즈 또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경우 셋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다 취소 사유죠. 그런데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에 운영 규정의 성인 또는 변경 성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되는 지정 취소 사유죠. 그래서 병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5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죠. 이걸 지정 취소로 규정해놨는 이걸 역으로 알겠어요. 의무 규정으로 바꿔서 표현을 잘 내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답항이 되는 거죠. 2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을 지정을 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을 하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꼭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정받지 않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고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는데
되는데 당연히 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은 지정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이번에 지정 취소 처분을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쏘가 넘어가면 안 되죠. 자격 취소는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는 등록증 반납. 그러나 지정 취소는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권자는 장관이고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 사유도 되는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그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지정 취소 사유다는 점. 5번의 장관의 감독상 명령,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다는데 쏘가 넘어가기 쉬워요. 알겠어요? 이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정 취소 사유인 것으로 착각하기 딱 쉽습니다. 지도감독관청의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사업자니까 당연히 지정 취소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쉽죠. 주의를 하셔야 된다. 26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는데 1. 자격이 취소된 자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각각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죠. 2번에 자격 취소점을 받게 되면은 등록이 당연히 취소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점을 받으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등록 취소 사유가 자격 취소 사유도 될 때 자격 취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등록 취소 사유만 해당되고 자격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때는 등록만 취소될 뿐입니다. 4번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없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은 배업신고 사유도 아니고 단순히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일 뿐입니다. 5번 자격정지 기준과 업무정지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지형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사실은 좀 억지로라도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76페이지 27번 문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